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비빔밥, 갈비, 떡볶이, 다양한 음식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뭐니 해도 김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왜 시작부터 제가 김치 얘기를 꺼냈나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가요, 발효에 관한 학과이기 때문입니다. 발효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학과. 오늘은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콩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끈적끈적한 물질, 폴리감막 글루탐산. 보습 효과가 있어 화장품에 들어가기도 하고 면역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 식품에도 쓰이며 나노 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발효는 식품이라는 편견을 깨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학과. 세포 배양 및 바이오 발효의 기본 원리부터 바이오 발효 소재 개발과 활용 기술까지 바이오 발효 융합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다.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네, 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을 주신 윤윤구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궁금증으로 느끼해진 속을 아삭하고 시원한 동치미처럼 해결해줄 윤윤구입니다. 네, 아삭하고 시원한 동치미 같은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는 발효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발효 식품만을 떠올렸었거든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 정확히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과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발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러한 발효식품으로부터 건강 및 의학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바이오 식품 소재나 혹은 바이오 의학 소재를 개발해서요, 차세대 바이오 소재 기술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라는 학과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조금 생소했었거든요. 또 그만큼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학과에서 파생이 되었는지 또 그 설립 배경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요, 일단 자연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학하고요, 그 생명공학과 관련된 융합학과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고요. 공부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화공생명공학 계열의 하위학과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과 분류 체계에 따르면요, 특정하게 분류되지 않은 학과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 생명공학에다가 발효라는 것이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김치나 된장 등의 발효식품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 학과가 생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특유의 발효식품으로부터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세계적으로 본다면 바이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바이오 소재의 개발이 점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학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바이오라고 이야기하는 학과명이 들어간 게 요 근래에 많이 생겼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와 유사한 형태의 학과는 바이오 산업학과라든지 바이오 소재학과라든지 바이오 융합학과라든지 이런 류의 형태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발효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학과명에 들어가 있는 학과는요, 전국에 3개밖에 없거든요. 예. 국민대학교의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그리고 국동대학교의 식품발효학과, 그리고 영동대학교의 와인 발효 식음료 서비스학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대하고 영동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식품영양학과 관련된 그런 계열 학과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저도 발효라고 했을 때는 식품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화된 점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식품 영양학이 아니라 생명공학에 포커스를 두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발효융합이라고 하는 데다가 방점을 콕 찍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중심으로 해서요, 관련된 여러 교과들을 연구한다라는 점에서 다른 학과들하고 조금 차별화되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생물학이라든지 미생물학이라든지 화학공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 공학과 같은 개별 학문들을 막 배우고 있지만, 그런 개별 학문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학문들을 융합시켜서 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특이한 학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효를 주제로 다양한 학문을 이렇게 융합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생물학이라든지 미생물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폭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렇게 폭넓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출도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네, 폭넓은 교과 과정과 다양한 진출 경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더 이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인 전공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 만나보시죠.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민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서는 발효와 관련해 식품공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중 발효식품 화학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안은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저희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 생명과학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미생물 배양 기술 혹은 동물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여러 가지 바이오 기능성 소재, 예를 들면 바이오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 이런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기능성 소재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 소재들의 효능 평가 그리고 대량 생산에 관한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이곳은 발효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실험실들 중 한 곳인데요. 흰 가운을 입은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모여 실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의 수업은 철저하게 실험,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커리큘럼으로 인해 다양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님 실험실 밑으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한 학기 이상 동안 그 교수님의 연구를 자기의 연구 주제를 맡아서 좀 연구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조건들이 있어서 좀 더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학생들이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많이 배워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부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 시스템 자체도 많아요. 실업이라든지 그다음 캡스톤 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랩에서 테크닉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실 생활을 해보는 것 자체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 융합학과라는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 선택에도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시장 규모와 수요 인력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 사다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 과를 크게 화장품, 그리고 식품, 그리고 제약으로 보고 온 학생들이 많은데 어느 길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 발효 융합과는 비빔밥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분야에 정말 뛰어난 인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 실전이다. 학부생에게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저희 과에서 저희 교수님들은 그런 기회에 대해서 많이 관대하시고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 보물찾기다. 저희가 전공을 배우면서 자기 꿈을 찾는 것도 보물이고요. 그리고 과에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보물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 지도 교수님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보물을 찾느냐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보물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유산들을 미래의 자산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학생들. 그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국민대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학생들의 그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화된 교육을 받는 학생이다 보니까 일단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요. 그 꿈도 다양하고 매우 구체적인 것 같아서 엄청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재학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학생회장 이동규라고 합니다. 오, 학생 회장님이 또 오셨네요.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회장님들을 뭐 방송에서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에서도 뭔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많은 이야기 좀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요, 동규 학생은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모범생이면서도 되게 장난꾸러기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야간 자율학습도 가끔 빠지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 가끔 졸고 친구들이랑 장난도 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학교 실험 동아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실험을 폭넓게 해가면서 생물학자의 꿈을 조금씩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꿈이 생물학자였던 건가요? 어릴 때는 조금 달랐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여쭤보시면 이제 막연하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올라가면서 메디컬 드라마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또 환상을 더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현실적인 꿈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고민해보던 중에 평소에 좋아하던 생물 분야를 바탕으로 좀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좀 큰 사람이 돼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 인류에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엄청난 포부를. 네, 멋집니다.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나요? 뭔가 입학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에 관심이 계속 많았었는데 이제 관련 학과를 이제 고3 돼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문에서 우연히 저희 학과 이름을 발견하게 됐는데 들으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과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특이하고 또 특성화학과라는 점에 매료가 되어서 더 자세히 찾아봤었는데 이 과가 응용과학과 순서과학이 적절히 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는 매력을 느껴서 저희 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학과에 대해서 신문에서 보고 찾아봤다는 것 또한 뭔가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다른 대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흔히 볼 수 없는 학과의 이름이잖아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네, 저희도 뭔가 매료가 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면 이게 그래도 조금 낯설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어땠어요? 잘 예상하던 것과 실제로 다녀보니까 좀 다른 점들이 있었나요? 과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대부분 전공 과목들이 생물에 기반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생물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학교 가면 수월하게 공부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입학했어요. 근데 1학년 때 당장 응용과학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착잡한 거예요. 공대인가 자연대인가 내가 제대로 온 게 맞나 회감까지 들 정도로 좀 그런 게 제가 생각했던 공부랑 달랐습니다.
동교 학생이 좀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공계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수학과 물리는 안녕이야, 바이바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공계열 모든 학생들은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이 정말 베이스가 돼서 끝까지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 과목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끝까지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 외에도요,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학과 전공 과목 중에 영어로 듣는 강의가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읽다 보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뭐 한쪽 머리로는 또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 또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되면 가끔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어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물학 용어들 자체가 영어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괜찮죠, 동교 학생? 그래도 학년이 이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차츰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윤윤구 선생님께서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는 폭넓은 교과 과정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년별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일단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생물학, 물리학, 화학 같은 기본적인 과목을 통해서 이제 전공의 기초를 다지고 나아가서 이제 실험 과목까지 연계해서 수강하게 되고요. 2학년 때는 1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을 또 토대로 생화학, 미생물학, 바이오 식이학 등의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제 전공 관련된 이론을 다지는 작업을 또 하고 이제 물리화학이란 과목도 있는데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응용적인 부분을 또 보완해 나갑니다.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제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요. 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고요. 3학년 때는 2학년 때 배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생화학, 미생물학 관련된 실험 과목을 또 수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이제 좀 더 깊은 분야로 들어가자면 이제 효소학, 발효식품화학, 분자세포 생물학 같은 과목들을 수강합니다. 이제 마지막 4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발효공학이랑 유전자 조작 이름만 들어도 좀 전문적인 것 같은 그런 실험들을 이제 수강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연구원이 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마치게 됩니다. 동교 학생은 그러면 학과 수업 외에도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과 자체에서 전공이나 이제 실습 같은 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이미 받고 있고요. 근데 제 최종적인 꿈이 이제 바이오 식품 소재 분야의 CE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학과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자면 신생 브랜드를 이제 온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해보는 그런 브랜드 마케팅 활동들을 통해 경영에 대한 이제 경험도 쌓아봤고요. 이제 또 제가 아까 자기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학생회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과가 작아도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면 또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이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교 학생이 바이오 식품 분야의 CEO라고 딱 꿈을 명시하고 있다 보니까요. 학과 공부 외에도 이렇게 리더십을 기른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 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CEO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전공을 살려서 이제 연구개발 분야로 식품회사에 일단 취직을 해서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서 제가 운영하는 저만의 기업을 설립하는 게 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동교 학생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요, 이 학과에 대한 특징들은 또 다른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과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실험 과목들과 또 이제 다양한 졸업 인증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도 설정하고 직접 실험도 하고 발표까지 해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또 뿌듯하고 자신의 스펙을 쌓을 수 있고요. 또 이외에도 각 학과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링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단장을 저희 교수님께서 맡고 계셔서 저희 과 학생들에게 영구적으로 많은 혜택이 지원되고 있어요. 또 연계해서 CK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식품영양학과 이제 융합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동교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은 학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바이오 발효 융합이라는 학과 이름이 좀 처음엔 생소해서 관심이 먼저 갔었는데 바이오와 발효와 융합이라는 핵심 키워드들이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어떤 분야에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고 어떤 것을 배울지 궁금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미생물학, 생화학, 유기화학 같은 순수 학문뿐만 아니라 기기 분석 화학 같은 응용 학문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순수 학문 플러스 응용 학문까지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과에 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생물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좋겠죠. 대신에 그냥 생물학 성적만 암기를 잘해서 성적만 잘 나오는 친구들보다는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도 적응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관련해서 교수님 한 분께서 이제 창업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창업이랑 바이오랑 연계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일단 두 가지 다 병행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보통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 여러 가지 R&D 연구를 하는 쪽으로 많이들 취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실험실을 들어왔으니까 제가 배우고 싶었던 미생물 조작이나 발효 공정 개발 이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취급을 하는 회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다국적 기업인 식품회사 연구소나 아니면 국가기관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쪽 분야를 좀 더 알리고 이쪽 분야에 저만의 좀 기술을 좀 더 남기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네, 바이오 융합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의 세계적인 추세나 미래 전망은 어떠한가요, 선생님? 생명공학과 관련된 시장이나 산업이 점점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도 역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필요성도 그런 수요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발효 융합 같은 경우에는요, 폭넓은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폭넓게 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식품공학 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은 꽤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요, 고령화 및 산업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할 만한 학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과연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지, 선생님 아까 전에 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서운데요. 네. 졸업 후에는 실제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식품 쪽으로, 식품 산업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제약 산업, 식의약 산업, 그리고 뭐 건강기능과 관련된 어떤 외식 산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교육과학기술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생명공학이나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연구원 쪽으로도 정부 출연 전문 연구소에서 연구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약학전문대학으로도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근래에는요, 뭐 동교학생처럼 이렇게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서 창업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출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데요. 네. 다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융합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보고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는 입시 준비생들을 위해서요, 우리 동규 학생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통해서 저희 학과에 오게 됐는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랑 외국어가 각각 30%로 언어랑 탐구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좀 생명과학 분야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생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입시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레이스를 펼치는 것은 똑같지만 당장 단기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다 하나하나 이뤄나가다 보면 언젠간 저랑 선후배로 만날 수 있는 날도 다가올 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동규 학생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실제로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생물, 화학,
특히 생물 중에서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그리고 식품 쪽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되게 적성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의 경우에는요, 새로운 학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해요. 이른바 창의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 창의성의 영역들 가운데에서도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창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유창성을 가진 학생이 딱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도 되게 중요한 적성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참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하는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학과 생명과학을 좋아하면서 창의적이면서 응용력도 있고 도전의식이 강한 친구들이라면 딱 맞겠죠, 네. 선생님? 네. 정리 잘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 저다 싶으신 분들 바이오 융합학과에 꼭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동규 학생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4학년 때까지는 저희 학과 내에서 깊고 또 넓은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의 연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또 그런 연구를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 게 제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식품이 고갈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제가 연구하던 과정들 중에 이제 바이오 첨단 식품 소재를 개발해내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현재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미래에 어떤 산업의 수요가 더 높아지고 낮아질지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읽고 있고요. 이제 또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당장으로는 이제 저희과 이제 겨울 방학 때 실험실에 소속되어서 이제 멋진 연구원이 되기 위해 실전 경험을 쌓아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규 학생과 함께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함께한 소감은 어땠나요? 일단 두 분께서 좀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해 주셔서 촬영 즐겁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학과를 또 대표해서 제가 저희 학과를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동규 학생,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신 윤윤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예로부터 발효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었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진 우리 역사를 재창조할 귀중한 학업이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학과에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요,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